기업에서 창업보다 힘든 게 회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힘겨워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죠. 이 와중에 새로운 리더로 인해 1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고 다시 패권을 되찾은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노키아, 야후, 폴라로이드, 도시바, 모토로라, 시어스. 한때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지만 혁신에 실패한 회사들입니다. 영광의 시간이 긴 기업일수록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에 박힌 관성 때문에 더 깊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암흑기가 길게 있었죠. 빌 게이츠가 1975년 스타트업으로 세운 이 회사의 첫 제품은 도스였습니다. 도스 기억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스로 대박을 터뜨렸고 그 이후로 윈도우스와 오피스를 출시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애플이 아이폰으로 시작한 모바일 시대를 방관했고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영상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동안 한물간 서비스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거스르던 스티브 발머 공동 창업자를 2014년 내보내고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운 CEO로 세운 뒤에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델라 사장이 부임하고 붙든 첫 화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였다고 해요.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회사를 차근차근 고쳐나갔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춘 플랫폼 서비스 애저를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오피스의 경쟁력을 되살렸습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러 고지에 오른 세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앞에 둘은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지금은 챗 GPT를 만들어 유명해진 오픈 AI가 가진 거라고는 아이디어밖에 없던 시절부터 이미 오픈 AI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시작한 것도 나델라 사장입니다. 2019년부터 일찌감치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이후로 10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IP와 지분의 49%를 확보했습니다. AI에 무관심한 애플 그리고 바드를 출시해 뒤늦게 추격에 나선 구글을 제치고 현재 MS의 시총은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크고 무겁습니다. 자, 그럼 사티아 나델라 사장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가 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것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직원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나델라 사장의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후 나델라에게는 개인적으로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인 제인 나델라가 자궁 내 질식으로 인해 뇌성마비를 앓았는데요. 그 아들을 키우며 공감을 체득했고 공감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직원들을 융화시키면서 소비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델라 사장은 2017년 링크드인에 제인은 우리 가족의 기쁨이자 따뜻함을 나누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포스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맡아 그 위기를 기회로 변신시킬 수 있었던 핵심에는 극단적 경쟁 조직이었던 당시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공감하려고 애썼던 그의 공감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델라 사장은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당신은 다른 팀이나 팀원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라는 항목을 추가시켜서 리스트가 많아질수록 또 도움받은 사람들의 평가가 좋을수록 그 직원의 인사평가를 높아지게 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나 스티브 발머 전 CEO가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폈던 것에 반해 나델라 사장은 2016년 윈도우스의 경쟁 OS인 리눅스와 협력을 선언했고 MS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MS가 독점 관행을 버리고 상생을 꾀하면서 재도약을 시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델라 사장은 인터뷰에서 공감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나델라 사장의 공감 능력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면접 때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911을 불러주는 게 먼저라고 대답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실화가 있어요. 그의 공감력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발달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게 내리막길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조였습니다.